드레인제는 연직 배수 공법입니다. 이게 찾는다는 것은 이 책을 사놓고 잘 안 봤다는 뜻이지. 그 본 교재랑 똑같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공종도 똑같은 순서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탈수공법 제가 딱 피라 그러면은 이제 탈수공법이 어디 쪽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드레인은 얘는요 연직 배수 공법이잖아, 그죠? 연직 배수 공법이라는 공종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 연직 배수 공법, 샌드 드레인, 플라스틱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똑같아요. 기본 키워드는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그 기본 키워드가 어디 들어가야 된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는 걸 교재는 뭐 플라스틱 드레인의 정의 이렇게 써져 있죠. 플라스틱 드레인의 정의 이렇게 써도 돼요. 여는 걸 이렇게 써도 돼요. 개요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 점성토 지반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교재에 뭔가 써져 있잖아요. 교재대로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 새로 만든 교재예요. 근데 새로 만든 교재라고 해서 이거를 믿고 이거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거죠. 시중에 팔고 있는 모든 교재 똑같아요. 모든 공부하는 논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약 점성토 지반이라고 하는데 교재는 NH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근데 나는 여기다 NH에 대한 이야기를 써줘도 되겠죠. 이 이야기다. 그러면 NH를 쓴 사람이 유리할까요? 안 쓴 사람이 유리할까? 당연히 쓴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이야기예요. 그죠? 연약 점성토 지반, NH가 작은 지반에 투수성 좋은 드레인을 이용 간극수 탈수 뭐 소산이라는 말을 쓰긴 써도 되는데 얘는 이제 탈수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려요. 그래서 탈수 공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그 연약지방 계량에서는 간극수 소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얘는 간극수 탈수에 조금 더 어울린다 하고, 안밀 촉진 함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는 글이라고 해서 정의 부분을 썼는데 어떤 기준도 썼어요. 그리고 화살표 같은 거를 써서 내가 주절주절 방식보다는 간단, 요약, 명료하게 답안지에 대해서 요 부분만 딱 보십시오 라고 채점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통 키워드입니다. 간극수, 탈수, 안밀, 촉진. 어디에서? 연직, 드레인, 배수, 재에서. 그래서 정의나 개요, 여는 걸, 뭐 이런 거, 서론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는 지금처럼 써주시면 되는데, 교재에 없다고 안 쓰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십시오. 요거를요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10이라고 그랬는데 4랑 6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일 때는 두께가 얼마, 16일 때는 두께가 얼마, 이걸 기준으로 써야 되겠죠. 얘는 점성토이기 때문에 10보다는 4나 6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얘는 공법 유형입니다. 그죠? 공법 유형이기 때문에 순, 단주, 순서, 특징, 주의사항, 이거대로 이 논리대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써주시긴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대제목을 하나만 쓰지 않고 대제목 하나에 내용은 2개씩 이제 우리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요도라고 써도 되고요.
개념도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단면도, 아니면은 뭐 방법, 다 똑같은 말이지. 사실은 결국 여기 이 밑 뒤에 이 얘네들은 뭘 나는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시는데 교재에 개요도라고 돼 있으면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요도야. 무조건.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이야기고요. 어떠한 순서라는 건 차트로 보여줄 거고 요 뒤에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트를 설치를 합니다. 매트를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샌드 매트를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샌드 매트를 설치를 하고 나서 접지압을 확보를 해요. 접지압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여기에 대한 QC는 얼마보다 크다라는 거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본 교재에 트래픽 어빌리티가 있어요. 그러면 트래픽 어빌리티에 어떤 QC 값이 얼마만큼 크면 좋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스지도자는 얼마, 모는 얼마, 모는 얼마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쓰고 싶은 거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써줄 수 있겠죠. 자, 플라스틱 드레인입니다. 요 장비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 장비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딱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얘가 제대로 그렸구나 라고 느낌만 알 수 있게끔 그리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트랙을 그리고 여기다가 탱크처럼 바퀴 또 다 그리고 그리고 맹꽁이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GPS 그리고 이거 왜 하지 마.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얘가 지금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얘가 뭡니다. 얘가 리드고요. 얘가 이제 맨드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장비는 몇 톤짜리를 갖다 쓰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 모르겠으면은 그냥 얘를 어떻게 해? 20톤 이상. 뭐 아니면 뭐 30톤 이상이면 어때? 그렇죠? 뭐 180톤 이상이면 어때? 저도 얼마인지 몰라. 저도 몇 톤인지 모르는데 제 그냥 시공했었던 느낌으로 따진다 그러면 저는 연약 지반을 해보진 않았거든요. 흙막이에서 크레인을 갖다가 놓고 시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썼던 크레인이 이제 80톤짜리였는데 먼 발치에서 이거 하는 거를 본 적은 있거든요. 단지 공사에서. 그렇다 그러면 제 기억상으로는 뭐 80톤 이상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써도 상관없어요. 뒤에다 뭐라고 썼어? 이상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썼으니까는. 근데 30톤, 50톤 이런 건 아닐 거야. 뭐 80톤이나 100톤이나 뭐 150톤 뭐 그쪽 가까이 되는 아마 무게일 겁니다.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관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드레인을. 우리는 여기 관입해야 되는 이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요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그랬더니 용어에서 순서도는 3칸을 그리는 것을 기준이에요. 3칸이면은 하나, 둘, 셋, 넷, 5줄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커봐야 5줄이에요. 5칸으로 지금 그 안에서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그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엇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저 교재는 그냥 딱 저스트 60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은 저스트 60점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분명히 어디선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답안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긴장된 시간, 그 100분 동안 그 긴장된 시간에 쪼이면서 외운 거를 쥐어짜면서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교재보다 조금 더 잘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예,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이렇게 박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분명히 어딘가를 또 박았을 거 아니에요. 예, 박았으면은 요게 몇 cm 튀어나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뭐 50cm 이내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거리를 우리는 H 배수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는 것은 어디다 응용하냐 그랬더니 CV분의 TV의 H제곱에서 이 H가 이 H다. 그래서 우리가 암밀시간 때문에 이 간격을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것을 그림에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서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안지는 안 써요. 왜? 교재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어떤 교재에도요, 이 내용이 있는 교재는 없어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 아는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 무엇인가 빈 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고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본 왁구는 잘 돼 있겠지. 그거에다가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뭐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더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게 10m 이하야. 그랬을 때는 NH가 얼마보다 작으면은 연약 지반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또 추가적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요 상태에서 접지압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맨드러를 시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맨드러에 대한 수직도 체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는 뭐 2도 이하 시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될게요. 그리고 보드를 관입하고 임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앵커 고정 후에 임발하면 조금 더 밑에가 흔들리지 않는다. 뭐 그 설명이 더 되어져 있는데 나는 시간이 좀 남아 하시는 분들, 좀 고수이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적고요. 나는 아직은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안 올라와 있어. 그러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답안지만 써도 충분하게 60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난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로 올라가면서 공부를 할게. 그래도 나는 그 단계만 정확하게 유지하고 네가 쓰라는 대로만 쓰면은 60점 이상 받을 거라고 확신이 들어. 그 마음만 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신 지 뭐 1년 넘었어. 계속 59점만 3번 받았어. 그런 분들은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내용 본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쓰고 싶은 거 같은 거 하나씩 찾아서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트를 설치를 할 건데 매트를 그냥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트에 쓰는 재료에 어떤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요구 조건에 대한 내용 여기 하나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래를 쓰면 될까요? SP 계열 의 매트, 샌드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쓰면 이제 투수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맨드러를 이제 시공을 할 거면은 얘가 이제 수직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자동 기울기 센서가 있으면은 매우 좋겠죠. 그쵸?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제가 엄청난 걸 알려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더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하나씩 더 넣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만 우선 답안지를 놓고 본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대제목에다가 하나, 두 개 내용을 집어넣고, 여기 이제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쵸? 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 작업을 한 거고요. 한쪽은 순서도, 한쪽은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근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다 뭐 잡고 얘는 보니까 플라스틱 드레는 연직 배수 공법이고 연약지방 계량 공법에 들어가는데 연약지방 계량 공법들은 어떤 원리들이 있네, 어떤 공식들이 있네, 그 공식을 어떻게든 답안지 한번 써볼까 해서 그 조그만 어떤 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드레인을 물어봤으니
저는요, 네가 물어본 거 A만 아는 게 아니라 B도 알고 있어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 드레인과 샌드 드레인의 특징 비교,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답안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냐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모든 답안지에 화를 부르고 있거든요. 잘 쓰고 싶은 거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죠? 잘 쓰고 싶은 건 이해하죠. 얼마나 합격하고 싶겠어. 근데 그게 본인이 탈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 100분 내에 못 쓰게 이걸 꽉꽉 눌러서 써요. 이 얘기는 그거야.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곳에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왕이 돼서. 근데 나는 엄청나게 많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더 가져와, 더 가져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마무시하게 먹고 잤어. 체가지고 죽었네? 그럼 그 다음날에 내가 맛있는 음식 또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내가 됐어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기준은 제 교재에 있어요. 제 교재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 틀, 요 정도 내용, 요 정도의 글자 수, 요런 모양 형태 쓰면 합격한 거야. 이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때문에 6개월 되고 1년 되고 3년 되고 가시는 분 많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표 안에 내용을 쓰는데 굳이 6줄, 7줄 갈 필요 없어요. 가장 적당한 것은 하나, 둘, 셋이나 넷. 그렇죠? 내용 이거 빼고 맨 위에 구분은 빼고 이건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이나 넷. 요 정도까지만 들어가시면은 아주 충분하다. 그러면 이게 하필이면은 왜 4줄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비곡칸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그래프는 몇 줄로 우리가 쓴다 그랬습니까? 4줄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4칸을 쓴다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플라스틱이랑 샌드 드라이이 있는데 이 특징 비교를 할 때는 만약에 원리가 틀리다. 두 개 특징 비교하려고 그러는 애들의 원리가 틀리다라고 그러면은 첫 줄에 그냥 원리 써주면 돼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원리가 똑같죠. 그죠?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플라스틱 드레인.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원리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가 틀려? 재료가 틀리죠. 그러니 첫 번째 줄에 뭐가 들어가시면 돼? 재료가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표를 비교 설명하는 표를 우리가 작성을 하실 때는 이 첫 줄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잘 하시면 더욱 좋다. 왜? 이 표에 있는 내용을요, 첫 줄을 읽어봤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맞아. 그 다음 줄은 굳이 내가 안 읽어봐도 되겠네 하고 양식이 좋고 네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라고 그러고 60점을 딱 줘요. 근데 첫 줄을 읽었는데 그지 같아. 이상한 말부터 썼어. 그러면 굳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냥 너는 59점이든 50점이든 내가 오늘 기분 따라서 점수를 줄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그렇죠? 얘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샌드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교재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자.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건데 세리분이 그 뭉쳐서 올라오다 보면 그 홀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이 딸려서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홀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홀 막힘 현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샌드 드레인 같은 거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요 샌드 기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강관이거든요. 예, 강관을 물고 점토 지반에 우웅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지반이 점토 지반이 교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교란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 틱소트로피 효과도 발생하고 뭐 예민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큼 지반이 안 좋아지고 예, 옆에서 들어와야 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교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잘 이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스미어 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미어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스미어 존 뭐 발생 뭐 이런 거 이제 써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주요 대책 같은 것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대책 같은 거 뭐 있다 그러면은 뭐 써먹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표 안에 어떤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거 어떤 것 중에서 그래프에다가 연결해서 답안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하면은 그거 그냥 가져오세요. 이 부분을 가져올 것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쓰고 있는 요 근처 어딘가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 바로 옆으로 가져오시는 게 답안지 쓸 때 가장 유리해. 굳이 앞장 어디서 내가 이거 썼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래프 가져올까 그러면서 막 앞으로 넘겨. 그 시험장 가서 답안지 적다 보면은 갑자기 옆에서 차차차차 소리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굳이 앞뒤로 막 답안지 막 이렇게 뭐 보고 막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고 막 노력을 하세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거 이제 가져와 보자. 그랬더니 하나는 홀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는 스미어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거 두 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라고 했더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라스틱 드레인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샌드 드레인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X축과 이 Y축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저쪽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표 안에 바로 옆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른 시간에 답안지를 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공법 유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유의사항을 쓰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재료가 들어가네. 그러면 재료에 대한 유의사항도 써도 되고요. 장비가 들어가네. 그러면 장비에 대한 유의사항 쓰셔도 되고요. 시공 방법, 예를 들어서 드레인의 간격이라든지 배치 형태, 뭐 형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이제 교재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